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십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일단 일봉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0.618 구간의 이제 피보나치 펜상의 추세선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주요한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이제 CME 차트상의 갭 구간을 채우고 내려오면서 채우고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정확하게 지금 이 갭 구간, 갭 차트 구간에 CME 갭 차트상의 갭 구간을 하단부를 터치하고 일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의 마감 역시도 이제 직전에 이제 이러한 음봉을 장악하는 형태의 캔들로 마감이 되면서, 그리고 이러한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복마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CME 차트를 봐도 일단 정확하게 갭구간 하단부까지 이제 갭 체험을 마무리해주고 나서 이제 소폭 이제 올라온 상태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러한 구간에 왔을 때 이제 갭 체험이 다 끝났다라고 말했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4시간봉 캔들을 기준으로 갭을 보고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CME 차트의 갭을 보는 정설적인 방법은 이제 일봉의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갭을 보는 게 맞고, 꼬리는 무시하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점에서 아직까지 갭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마무리해서 갭을 채운 다음에 이제 다시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차트로 일단 이제 CME 차트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격 차트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또 이제 주말에 악재가 하나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시장의 공포 심리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살펴볼게요. 이제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서클사의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제 테더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러한 USDC를 이제 발행하는 서클사의 이제 지급 준비금 중에 약 8.2%가 33억 달러 규모가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에 묶여 있다 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USDC 상에 이제 덤핑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덤핑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돈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이제 또 발생하면서 덤핑이 만들어졌고, 이제 1달러에 이제 패깅이 돼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1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이제 디패깅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게 또 이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또 악재가 되었죠. 이러한 악재가 본격적으로 좀 퍼지면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에 뿌려지면서 이런 이제 음봉을 만들면서 또 불안감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일단 말씀드렸던 거는 뭐 주말이 끝나봐야 이제 이게 정확하게 디팽이 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이걸 가지고 힘 뺄 필요가 없다, 그냥 분석의 근거에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말 동안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은행이 이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USDC를 이제 USD 달러로 이제 1대1로 상환해주는 프로세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일각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터졌던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제 그 UST 이제 루나 사태에 비견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루나 사태는 이제 UST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이 되면서 이렇게 1달러 페어를 맞추지 못하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테라가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로 보내서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걸 루나라는 코인을 이제 찍어내면서 계속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청산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쓰러진 넉다운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랑 거리가 멀고, 다만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1대1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단기적인 이제 시장에 덤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단 지금 바른 접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8.2%라는 이제 33억 달러라는 돈이 이제 증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지금 영업을 정지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 돈이 모두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굳이 이제 서클사의 자금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제 치되어 있던 그런 예금들에 대해서 이제 미 연방 예금 보험 공사가 이제 회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액들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보상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피해 규모는 약 한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 아무리 막 못 받는 돈을 다 산정한다고 했을 때도 이러한 규모는 이제 서클사가 만약에 이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슈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USDC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이제 뭐 2, 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클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단기 채권 이제 만기가 3년 이하인 단기 채권의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장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만한 요소라고는 지금 판단하지 않고 있고 이슈는 그냥 이슈에서 멈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주말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주말이 지나가고 주말이 끝나고 이제 이러한 은행이 영업을 재개를 하면서 이제 USD에 대한 이런 1대1 상환이 진행되게 되면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지금 이런 갭 차이를 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이제 거래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말이 지나면 이제 1달러로 다시 패깅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클사에서도 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주말이 지나면 이런 유동성 문제는 이제 신속하게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고서도 이제 주말이 끝나고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나서도 패깅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되겠지만 주말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말이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자체를 막 악재라고 선동하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시간 봉샷으로 좀 돌아서 살펴보면 일단 이런 구조에서 이제 CME 갭 구간의 가격대인 19,550을 기준으로 바이낸스 차트 기준 이제 19,521을 찍고 이제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러한 반등이 4시간 봉의 전환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이제 한 달 동안 내려왔던 이 RSI의 하락 추세를 이제 지난 캔들로 직전의 캔들로 돌파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RSI의 이런 추세를 돌파한다는 것은 이제 쭉 이어져 오던 이제 매도 강세의 국면에서 이런 돌파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돌파 시점부터는 이제 매수 강세의 국면으로 이제 모멘텀이 바뀔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추세 구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이런 리테스트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어떤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 모멘텀이 이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런 이제 가격적인 수렴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말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수렴 범위 내에서 이제 가격적인 수렴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이제 USDC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14일날 발표되는 CPI 또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좀 압박을 주는 분위기로 이제 몰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또 제가 이제 크립토컨트 인사이트에 기고했던 글인데요. 이제 펀딩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좀 유의미한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러한 펀딩 비율을 살펴보면 이제 FTX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시장의 센티멘트가 부정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숏 포지션들이 이제 오픈이 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제 숏 포지션으로 치중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숏 포지션 좀 과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 또 이런 큰 이제 마이너스 펀딩 비율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우려나 그리고 또 이렇게 터지고 있는 이제 은행들의 이제 청산과 관련한 악재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주말간 터진 또 USDC 이슈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 이제 숏포지션에 이제 과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장에 숏포지션이 과열되어 있을 때 어떤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경우 이제 가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악재가 해소되면서 가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숏포지션이 이제 강제 청산되면서 이제 숏 커버링이 발생을 하고 역설적으로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충분한 매도 물량이 이제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숏 스퀴즈를 동반한 큰 가격적인 상승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숏이 몰려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어떤 많은 숏 포지션들이 지금 시장에 산재해 있다 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제가 개진한 아이디어와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바이더딥 저점 매수를 이제 노리려고 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제 19,550 부근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제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고 현재 이런 반등의 구조가 어떤 직전의 낙폭에 대한 회복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 저 다른 전략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시고 있는 경우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반등에 대해서 굳이 포모가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더 모으신 다음에 이제 나는 조금 더 확실해지면 어떠한 이제 포지션을 접근을 할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일 거고 다만 제가 지금 어제 영상부터 이전 영상부터 계속 개진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익비를 근거로 한 좀 빠른 전략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가격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이제 이렇게 돌파를 했던 RSI 추세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 반전에 대한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 이후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봉의 시간 프레임에서도 어떠한 이런 상승의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추세의 소진에 대한 시그널과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0.618 라인을 종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름의 하단부 이제 선행스팬 2구간과 일봉상의 선행스팬 2구간과 접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탈 여부를 계속 접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지켜주면서 이제 반전의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차트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전 사이클의 고점부에서 두 번의 고점으로 형성된 이런 장기 추세선에 돌파하고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인 모습 역시도 이제 관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이탈이나 이제 반등의 여부를 가지고 이러한 구간에 리테스트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건 역시 체크해 볼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오늘이 지나면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됩니다. 일단 주봉의 마감의 형태가 또 중요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이제 이어져온 상승에 대한 이제 정석적인 조정의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접근하고 있고 여전히 저점을 한 차례 낮추는 구조의 조정의 모습이라고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이제 쉴 틈 없이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제 반전의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이제 반전의 구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깨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리고 또 어제부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 USDC와 관련된 설명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끼워 맞추는 뉴스에 근거한 어떠한 잘못된 매매나 판단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봉의 기준선, 일목선의 기준선을 근거로 한 종가 마감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뉴스보다는 이제 자기가 분석한 본인의 분석의 기준들과 근거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데 더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살아남기 채널의 제이보셨습니다.